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될 고3 학생 여러분, 2021 수능특강, 그 수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고전시가 파트를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현대시에 대한 것들, 고전시를 다 끝내고 할까 하다가요, 현대시와 좀 함께 좀 정리를 해가시면 좀 덜 지겨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현대시 1강을 한번 좀 준비해봤고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시인인 김소월 씨와 그 다음에 한용운 씨의 시가 실려있거든요. 특히 경화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한용운 씨의 수의 비밀은 작년에 이미 배웠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고 한 번 더 강의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 선생님이 고전시가 강의할 때 보였던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었군요. 응원해. 자, 오늘은 선생님의 응원 더해서 선생님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시온이의 응원까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응원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서요. 여러분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여기 산책 나갔다가 요 글귀가 여러분한테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없을 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충실하게 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 가지시고 잘하고 있다고 자꾸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갑시다. 시인을 하면 시가 보인단다 라고 첫 번째 멘트를 좀 시작해봅니다. 자, 오늘 김소월 씨 시인에 한다 그랬죠? 현대시 1회 제일 처음 시작이 김소월 씨. 어쩌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현대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시인이기도 하죠. 자, 김소월하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의 신이라고 다 알고 있죠. 김소월은 한의 신이다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김소월 씨가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김소월 씨에서는 늘 님이라는 존재가 부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행복해요라는 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재하는 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정서가 늘 뭐로 갈 수밖에 없냐면 그리움이라는 정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재하는 님이 그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한 부재하는 님이 밑으로 잠깐 볼까요? 못 만날 님으로 존재해요,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여러분 진달래꽃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다시 만날 거란 어떤 희망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내준다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만날 님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정서로 이어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부재하는 님에 대해서 그리워는 하고 있지만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렇게 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 플러스 못 만날지도 모르겠어라는 어떤 안타까운 심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이라고 하는 정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합정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미움이라는 정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서가 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부재하는 님에 대해서 못 만날 님이라는 것들을 상정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서가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성저하자 등장하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민요조의 율격이라는 것들은 다른 말로 우리가 7~5조가 왜 7~5조인지 아시죠? 7글자와 5글자. 그래서 요 7글자를 3, 4로 쪼개게 되면은 우리가 삼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흔히 요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민요조 율격이라는 말 대신에 전통적 율격을 통해라는 말로 제시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은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기보다는 내신 시험에서 좀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시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정보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갑시다. 자, 님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우리 시를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까요?
시를 그냥 보자마자 무조건 분석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현대시를요. 물론 시는 그냥 감상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거를 보자마자 이게 안에 뭐가 숨어 있을까 이걸 막 분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재미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앞에서 읽지도 않았는데 뭘 분석을 하겠어요.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본 뒤에야 이 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립다라고 얘기하네요.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래서 잠이 들고 뭔가 포근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걸 잘 보시면 돼요.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마이너스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시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쪽은 전반적으로 좀 뭐 고운 노래, 맑은 노래, 젖어 있어요, 귀에 들려요, 포근해요, 깊이 들어요 하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잃어버려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는 일종의 약간 반전이 있는 시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저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에선 님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니까 화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요거 항상 써놓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 그러면 화자는 당연히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나 아니면 우리로 제시되는 게 화자니까요. 그죠? 근데 그리운 우리 님이 나와 있고 제목에 님의 노래 되어 있으니까 이 우리 님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 님이니까 내가 화자가 님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님에게 뭔가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 그립다. 그럼 그립다라는 것들은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구나. 그럼 왜 그리울까? 여러분, 저 그리움이라는 거에다 여러분 하나 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리울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책 중에서 그런 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옆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우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립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립다는 얘기를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옆에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이 그리움이라는 게 그 님의 부재를 먼저 설명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다라는 것들은 누군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그립다라는 게 중요한 별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님의 선생님이 일부러 표시를 조금 색깔을 좀 칠해왔어요.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뭐에 있어요? 젖어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always. 언제나 젖어 있어요 라는 거는 단 한순간도 제외하지 않고 늘 내 마음속에 노래가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래가 어떻게 젖죠? 노래는 축축해질 수 있나요? 물론 가끔 축축한 감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노래가 젖어 있다는 얘기는 마음 깊숙이 녹아 있다는 얘기니까 어쩌면 이 노래는 진짜 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상상 속의 노래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뭐 좀 약간 추상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아, 이 시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구나.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요.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그리운 우리님의 비슷하죠? 고운 노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신다면 이런 걸 여러분 뭐 유사한 통사구조 뭐 이런 말도 볼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수능에서 이런 말들 많이 써요. 시행의 변주, 살짝 변용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을 변주하여 이런 말 나오게 되더라도 이거는 정답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맑은 노래는 젖어 있죠. 촉촉하게요.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가 해지고 저물도록 이번에 어디냐면 귀에 들려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해가 지고 저물도록 계속해서 어떤 노래가 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이 당시로는 뭐 다시 이어폰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귀에 들릴까라는 거는
해지고 저물도록 누가 옆에 와갖고 내 노래 좀 들어봐 야야야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노래는 상상 속의 노래, 상상 속의 어떤 님의 목소리 뭐 이런 게 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그러면 해지고 밤들고 저물도록 잠들도록. 위아래가 구조가 비슷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대꾸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수능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용어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줄여서 유통반이라고 선생님 설명 많이 하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님의 노래가 내 마음속에 녹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우면 님이 나와 늘 함께 있는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겠어요. 그럼 보세요. 언제나라는 것들을 해지고 저물도록 밤들고 잠들도록 이렇게 대신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서 언제나라고 표현한 것들을 2년에서는 해지고 저물도록 밤들고 잠들도록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내 귀에 들려요 라고 지금 세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엔 3년 가보도록 하죠.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이번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여기 동그라미 쳐보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요. 다시 해석해볼까요? 고이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도를 뺐어요. 내 잠은 그만 깊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나나 도라는 것들은 일종의 문법으로 따지면 보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도 사실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고이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 깊이 잠이 들어요 라는 거니까요. 사실 그만이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긴 한데 그냥 내가 그만 깊이 잠이 들고 말았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보조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조사는 왜 쓰는 거냐면 일종의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고이도 뭐 이런 거 잘도 한다고 할 때 그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이도 흔들린 노랫가락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노랫가락은 이 노래는 뭐 어떤 노래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그 고운 노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고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잠이 깊이 들게 만들어주고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한테 잠이 들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 힘든 것들을 위로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플러스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노래를 했어요. 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님의 노래가 내 귀에 막 맴도는 것 같아요. 밤들고 잠들도록, 그 다음에 내가 포스근히 잠들 수 있도록 나를 녹여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진짜인가요? 약간 상상 속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나가 나와요. 자, 그러나 자다 깨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별표. 언제나 님의 노래가 내 곁에 있었지만 자다 깨보니까 그럼 그 얘기의 그 전제는 뭐냐면 이 전까지의 모습은 자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꿈속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럼 이제 자다가 깨보니까 그 님의 노래가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상실 상태인 거죠. 그러면 상실이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잃어버려요 혹은 잊고 말아요라는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의 부재를 뭐 하게 된 거냐면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재된 대상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님의 노래가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가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얘기했으니까 하나 좀 정리 좀 해보죠. 살짝 지울게요. 요렇게 기점으로 해서요. 위에 있는 1, 2, 3년과 여기는 4년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1, 2, 3년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뭐였을까? 현실인가? 아니구나. 머속이었구나. 상상 속의 이야기였구나. 상상 속에서 늘 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거기서 깨고 내가 어디로 돌아오니까? 현실로 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현실을 자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자각하고 나니까 님의 부재를 내가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시에서는 그리움 끝에 뭐로 끝나게 되는 거냐면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님이 뭐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님이 부재하는 걸 깨닫게 됨으로써 절망으로 끝나는 시. 정리하면 그리운 님이 부재함으로써 절망하게 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위에는 이게 자각하는 거였다면 이 위쪽에서는 그동안 님이 없다라는, 부재했다라는 것들을 일부러 뭐 했다는 거냐면 외면했다라고 얘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나요? 굉장히 좀 멋진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요. 그래서 사실은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단순하게 그냥 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워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을 님은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 고운 노래는 나를 늘 잠들게 해주곤 하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깨고 나면 님의 부재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스러워요. 그로 인해 한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쭉 정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정말 그냥 슬픈 것보다 더 슬프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자, 시를 공부했다면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하나의 구조도로 그려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현대시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은 제목으로 좀 가시면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시는 님의 노래에 대한 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님의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해서 맑은 노래 너무나도 항상 내 귀에 있어요. 두 번째, 고운 노래가 항상 내 잠을 재워주곤 해요. 마지막 아까 포근해서 이 포근한 노래가 나를 너무나도 즐겁게 만들어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쪽에는 요 세 가지 것들은 전부 다 나에게 있어 플러스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실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것들이구나.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던 이 부분이 바로 상상 속의 이야기였던 거고, 그런데 이러한 님의 노래에 자고 깨서 보니까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결국은 노래를 잃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를 상실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이 상상 속의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이제 현실 속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간단하게 정리됐죠? 님의 노래가 이러한 모습이었다가 1, 2, 3년의 모습이었다가 4년에서 이걸 깨닫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 시에서는 이거를 그러나라는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사용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1번, 그러나라는 것들은 우리가 시상 전환의 방법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노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요 정도 여러분 아시면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건 다 하지 않았을까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7호조의 율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요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여러분 내신까지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문제는 풀어드리지 않고요. 작품에 대한 것들만 정리해드린 거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굉장히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꼭꼭 핵심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자, 정리합시다.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일까? 당연하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그리움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요. 미녀조의 율격을 갖고 있다. 7호조 3보 방금 설명했죠? 여성적 어조가 나타난다. 여성적 어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리움이라는 것들을 늘 내포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의지적인 것들은 보통 남성적 어조 설명을 많이 하니까요. 다음 세 번째, 노래라는 걸 통해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이걸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다음에 시행의 변주, 즉 시행에서 일부만 살짝 변형시켜서 또 하나 약간 참신한 어떤 참신한 발상을 또 이렇게 준다라는 것들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다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여러분 추가하자면 결국은
상상 속의 이야기와 현실 속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1, 2, 3년의 이야기였고 4년의 이야기였다. 상상 속의 이야기는 현실을 외면한 채 행복한 생각을 했었지만 자고 깨보니 이 현실을 드디어 자각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 현실 자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님의 부재를 비로소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됨으로써 화자에게 절망감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 진짜 다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요 뒤쪽에서는 한효원의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 여전히 또 1강에 같이 있는 건데요. 그것도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에 만나요.